벌어져만 가는 빈부의 격차, 무너져가는 중산층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많은 지식민들의 오려 섞인 눈초리다. 자료를 찾다가 5, 6년 전 KBS에서 방영되었던 명견말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장애물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될 만큼 사전조사가 풍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지혜를 얻고자 했다. 중국이 퍼센트, 일본 18.5%, 미국이 18.9%, 대한민국 78.1%. 무엇을 나타내는 비율일까? 상속과 증여로 1조 원 부자가 된 비율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간 땅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이 6,700조 원이라고 한다. 이 중 80% 이상인 5,500조 원을 상위 10%가 가져갔다. 동국대 김남년 교수는 한국인의 개인소득 분포를 연구한 결과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하위 70%는 전체 소득의 19%밖에 갖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가계의 월 소득은 1,000만 원 정도이고 하위 20%는 130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 위아래 20% 계층의 소득 격차가 약 900만 원 정도의 소득 격차가 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평등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국 이퀄리티 트러스트의 이사 리처드 월킨스는 말한다. 불평등은 사회적 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된 소수만이 돈을 버는 불평등은 결국 공동체를 빠르게 분열시킵니다. 많은 연구들은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믿음이 없어지고 지위 경쟁이 일어나며 이기적인 행동 방식이 만연하고 이타적인 분위기가 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우와 극좌로 분열되는 사회 양상이 리처드 윌킨슨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히면서 세금 부담률도 가장 높기로 유명하다. 아내가 에너지 회사 직원이고 남편이 국영방송 기자인 가계의 경우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낸다.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육아비용도 지원받으며 다른 복지제도들이 잘 갖춰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범칙금도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부과한다. 백만장자인 필리텔라 그룹의 야리바르 회장은 지난 2009년 시속 1km 과속으로 벌금을 1억 원 냈다. 캐나다의 가난한 이민자가 많았던 매니토바주 정부에서 1973년 천여 개 빈곤 가구에 해마다 3,300달러를 지급하고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교체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나중에 매니토바대 에블린 포르제 교수가 천여 명의 인터뷰 기록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주민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설계했으며 범죄가 42% 줄고 병원 입원율도 8%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온타리오주는 철강 산업의 몰락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자 2017년 4,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다시 시도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도 기본소득 제도는 시도되고 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말이다.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을 확정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사회진보는 국내 총생산과 같은 경제적 지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의미 있게 사느냐와 같은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소득과 같은 생각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이런 말을 했다. 대량 실업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는 분명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는 결국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겁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구가 버는 소득 중에서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돈의 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이 21%다. 덴마크나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30% 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3%다. 교육 불평등은 어떤가? 출발선이 다르다.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 연구팀에서 2017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 4,000명에게 물었다. 청년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설문 결과 1위는 중국과 일본은 재능, 미국은 노력, 한국은 압도적으로 부모의 재력을 뽑았다. 미국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높은 지능의 저소득층 아동은 시간이 지나면
지능이 감퇴하고 낮은 지능의 고소득층 아동은 시간이 지나면 지능이 향상되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우리나라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차이는 꾸준히 늘어서 2016년에는 약 52만과 5만 원의 차이로야 결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는 교육에서도 불평등은 심해지고 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조사했는데 고소득층 자녀는 73%가, 저소득층 자녀는 40%였다. 2018년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해보면 자사고, 영재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에서 합격자가 수십 배 많이 나왔다. 이 특수목적고의 경우 가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학생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출에 대한 연체 비율이 19세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5세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인다고 한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92만 명이 3조 2천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제2, 제3금융권 이용 비율도 20대가 가장 높다. 이들 중 일부는 운 좋게 직장에 들어가 부채를 갚다가 결혼 즈음 다시 부채의 늪에 빠진다. 육아로 부채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다가 가난한 퇴직자가 된다. 가난은 청춘의 발목을 붙잡고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시대다. 네덜란드는 대학생들에게 매달 32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 교재비, 식비, 교통비 200유로는 별도다. 유학 중에도 지원금은 나온다.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마리에드 부세마커 장관은 말한다. 정부에서 학생 한 명당 연간 6,000유로를 투자합니다. 청년이 고등교육을 받음으로써 갖게 되는 책임감과 시민의식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또한 가정환경이 어떻든 최상의 조건에서 그들의 재능을 키우는 것이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2016년 고려대학교는 기존의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정의장학금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매달 최대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아르바이트에 매달렸던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유럽에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직업별 임금과 복지에서 큰 차이가 없다. 취업하기 위해 대학 갈 필요가 없다.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등은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의 12%고 나머지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80년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5년 62% 수준으로 벌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크다. 물론 대기업에 종사해도 정년을 채우기는 어렵다. 퇴직 후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45%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소득 격차가 큰 국가가 되었다. 2017년 초 세계경제포럼은 세계위험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으로 10년간 세계 발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요소로 경제 불평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사회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봤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단어 중에 영어 사전에도 등재된 단어로 재벌이 있다. 국가와 국민의 지원과 희생으로 탄생한 재벌. 30대 재벌의 자산은 GDP의 98%에 달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계열사는 2004년 884개에서 2016년 1736개로 2배 이상 늘었고 이들이 진출한 영역은 전체 업종의 70%여서 5리 3곳곳에 퍼져 있다. 재벌이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사회 시스템마저 장악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간의 유착 문제가 이슈화되기도 했다. 이들이 유착되어 중소기업들을 착취했던 것을 눈감아준 것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뿐인가 공무원들의 국내오 대로펌으로 많이 이직했다. 이직률을 보면 공정위에 쓴 1명, 국세청여든 5명, 금감원 74명 등 총 220명이 재취업했다. 2018년 검찰에서도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불법 재취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특별한 업무도 없이 억대 연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심판이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고 대가를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오랜 시간 한국의 재벌들이 강력한 수요 독점을 무기삼아 하청업체 단가 우려치기와 협력업체 기술 탈취에 몰두하며 부의 승계가 유일한 관심사였다고 일갈한다. 그 결과 혁신 동력은 미미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3년 이후 2017년까지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1위를 고수한 기록이 있다. 바로 자살률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들어가서도 서열 경쟁에 몰입해야 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좋은 동네 아파트 사고 자녀들 교육비 내느라 죽어라 일하지만 노후 준비는 요원한 나라가 한국이다.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완화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공공에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2018년 1월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태어났을 때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한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텐데 말이다. 문제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1인 가구 비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520만 가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고독사가 2만여 건이 된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에서 시작되어 영국까지 전파된 비영리 지역 목공방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협업하고 취미 활동을 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코스타엔 수다석이란 것이 있다. 젖먹이 엄마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수다석은 손님들끼리 자연스레 경험을 공유한다. 핀란드에서는 주택이나 도시를 개발할 때 사람들이 한데 모일 공간을 고민해야 한다. 시민도서관이나 복지관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화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명약 말이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생각의 파도가 더 요란해졌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있어서 시민 개개인이 덜 불안한 사회,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으로 덜 억울한 사회, 교육에서만큼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